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전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근자의 그 중대재해 관련된 법에 대해서 몇 차례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 안전관리자들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이 사장님들이나 이런 책임자들께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지 안전관리자들 문제하고 이게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것보다도 이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인지 안전관리자들이 산재 사고가 나면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것도 왜 이제 안전관리자들과 관계가 없을까 하면서도,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 회사에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모른 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자들이 뭔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것 같지만서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이제 세상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다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 바르고 낫는 경미한 것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병원이나 의원에 갈 정도가 되면 치료비 문제라든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환자 호송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산재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하면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오래 근무하다가 직업병을 얻으면 그것도 대표적인 산재입니다. 원래 산재는 이 직업병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산재 발생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사고에 의해서 다치는 것보다도 이제 이 굴뚝 같은 데 또는 광산에서 분진을 오래 섭취해가지고 이제 섭취하니까 어폐가 있습니다만 흡입해서 걸린 병같이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진국에서는 산재라고 하면 이제 큰 사고가 발생했거나 하는 경우 말고는 이제 이 직업을 퇴직한 후에 나타나는 질병, 직업병을 가리키는 경우 많습니다. 산업재해 준말이죠, 이제. 이 법에서도 이제 그 유사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산업재해 할 때 이제 하나는 산업안전보험법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각하는데, 이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이제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게 공정하게 보상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법에서는 이제 업무상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산업재해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 동일한 걸 뜻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좀 다른 경우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 산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회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걸 회사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받고, 이런 걸 요양급여라고 하죠. 그리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급여를 받고, 그걸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친 사람이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물론 필요한 협조가 있으면 해주긴 해줘야죠. 다만 이제 산재 신청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전관리자들도 산재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이 업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유용한 경우가 많고요. 참고로 산재보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재 요양병원에다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3일 이내에 치료되는 거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일일당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 채권의 금액을 그 3개월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 나온 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평균임금의 70% 해당되는 금액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로서 이제 산재가 발생하면 이 산재보험 처리는 사실 안 해줘도 되지만, 이 말하자면 피해 근로자는 그 가족들이 하면 되지만, 이제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이제 안전관리자가 알아줘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는 이제 산재 발생에 따른 신고이고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재원인 조사입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땐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안 됩니다. 은폐하면 이제 엄중한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발생 신고는 업무라기는 산재 요양 신청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까 같이 3일 이내면 요양비를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업급여도 안 주고, 산재 요양 신청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비해서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있는 산업재해라는 것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는, 예를 들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로부터,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방노동관서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노동청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새 산재예방 지도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노동청에 이메일 주소를 챙겨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재 내용, 말하자면 육하 원칙에서 재 원인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이제 다른 의견의 이견은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대표가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재해자 본인이 확인을 받아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재 발생한 30일 이내에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중대재해.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뭐 영상을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이제 30일 이내가 아니고 즉시 이제 보고해야 됩니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의 경우 따로 영상으로 설명해 뒀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이 넘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제 과태료,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700만 원이 납니다. 이제 최초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7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제 그 과태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 신고에 대한 이유는 말하자면 기간을 길게 둔 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원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재해 원인 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다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왜 사고가 발생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려면 오로지 이제 사고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고 조사라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찾는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아차 사고, 니어미스의 경우까지도 사실은 조사 대상인 것입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 조사는 무슨 잘못을 찾아낸다, 소위 영어로 하면 fault finding이 아니고 사실을 조사하는 거죠. fact finding, 사실에 관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죠. 이제. 재조사와 관련,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서도 이제 안전관리자들, 특히 안전을 전공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재조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알겠지만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제 재조사의 원칙이, 재조사의 목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고 재해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아니고 사실을 조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 조사는 발생 즉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2명 이상의 팀을 만들어서 조사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과거의 사고 경향이나 사례 기록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게 재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가급적이면 찾아내고 현장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해 사고와 관련 있는 직접 간접적인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계, 설비, 장치,
작업 공정, 작업 방법, 작업 행동, 이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서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현장 조사는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거나 조사하기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외부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이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고 조사와 재해 발생 신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사고 조사 내용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이 보존도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이것도 안전관리자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재조사,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관리 감독자에게 이 적절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사내 메일이나 뭐 문자나 카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사내 메일 같이. 아시다시피 이제 안전관리자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이 지도 조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나 지도 조언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사고의 원인 조사한 그 내용들을 잘 전파해서 말하자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이 보조를 하고 관리감독자한테 지도 조언을 해가지고 왜 원인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리는 게 보좌 지도 조언인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중대하지 않은 말하자면 일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